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길사입니다. 오늘 토질 강의에 관한 기존 제가 영상을 촬영한 부분에 있어서 배수터널과 비배수터널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 거에 대해서 그 토질 강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PSY라는 분이신데요. 이제 좀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분께서는 이제 어떤 걸 여쭤보셨냐면은, 이제 배수터널의 침투 해석 조건이 경계부와 지중응력 해석 조건이 다른데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경계부라 함은 어디를 의미하느냐, 그리고 해석 조건이 다른 이유가 궁금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수압 분포 그림이 이제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왜 삼각형 분포가 아닌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질문하셨는데, 사실 뭐 터널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설계를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설계를 해본 적은 없고, 이제 많은 문헌을 통해서 저도 이제 공부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제가 참고 문헌을 갖고 있는 것과 공부했던 것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혹여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리플 좀 달아 주셔가지고 좋은 참고되는 그러한 지식을 저한테나 아니면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무한한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배수터널 있지 않습니까? 요 배수터널 침투 해석 조건, 요 해석 조건의 경계부에서 유용력과 정수압이 있고, 지중응력과 그리고 지중응력에 있어서는 유용력과 침투압이 있는데, 이 다른 이유는 어떤 것이냐, 요 내용하고요. 경계부가 무엇이냐, 해석 조건이 다른 이유는 뭐냐. 그래서 수압 분포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냐.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설명은 드리고 찾아서 말씀은 드렸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터널 수치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터널 주변에 연속체든 불연속체든 간에 어떤 모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속체에 대해서는 이제 토사에 대한 연속체와, 아니면 불연속체면 이제 불연속면, 안반 터널, 이렇게 단층 경계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델을 가정하게 될 겁니다. 땅속은 이제 지반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고, 또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가정하게 되고, 또 요소화하게 되고, FEM이나 FDM, 유한 요소법이나 유한 차분법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집안 물성치도 있을 거고, 지보제한 물성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니다. 터널 굴착 후에 주변 집안의 어떤 거동을 컴퓨터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안전성을 평가해서 굴진을 하고 터널을 완성하는, 준공을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이런 K0, 10파이 값과 집안 분포, 지층 분포 상태, 감마, 이렇게 단위 중량, 그다음에 포화성비, 탄성계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보제에 있어서는 똑같이 어떤 지보제의 단위 중량이 있을 거고, 포화성비, 그리고 탄성계수, 단면 2차 모멘트, 그리고 단면 면적에 대한 부분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된다, 모델을 가정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자, 경계 조건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왜 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해석 결과에 있어서 영향이 없는 곳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경계 조건을 예비 해석을 통해서 이제 경계면의 위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모델의 경우는 이제 예비 해석 하게 되는데, 3차원 모델은 복잡해서 하중 분담률을 적용할 수 있는 2차원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면 경계는 X방향에 대한 변이 구속하고요. 하부 경계는 Y방향에 대한 변이 구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터널 경계에 있어서 상부 경계는 이제 지표면이 되겠고요. 지표면이 되겠고, 좌우측 면에 대해서는 이제 4.4에서 5D를 경계로 잡습니다. 그리고 하부 경계는 3에서 4D를 경계로 잡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물어보시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왜 경계부를 갖느냐, 그렇게 아까처럼 말씀드리면, 이 경계부에 대한 어떤 그 지층에서도, 다층 집안에서도 C파이 값이 다 다르고, 탄성계수가 다르고, 포화성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 조건에서 경계부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경계부를 지정해 주어야지 토사냐, 안반이냐에 따라서 단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경계부를 잡아야 될 것이고요. 지중 응력 조건은 이제 물이 있어서 침투하게 되거나 아니면 비배수 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압이 작용하게 될 건데요. 결국은 이 라이닝에 대해서 얘가 내수압이라는 게 수압을 견딜 내자입니다. 그래서 내수압이 어떻게 얼마만큼 되느냐. 그래서 내수압이 작으면 유입량이 더 많아져 버릴 것이고 변형도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터널 변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수 누수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 아예 허용하지 않느냐. 얘는 비배수는 아예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배수는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을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유도 배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한국도로공사는 이제 24메가 강도와 철도청도 24메가고, 콘크리트 자중은 감마 시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배수 터널은 정수압, 비배수 터널 다 정수압을 작용하겠고요. 수압을 결정할 때. 배수 터널은 이제 한국도로공사는 0으로 잡고요. 이 철도청 같은 경우는 이제 안반 같은 경우는 3분의 1 HT 감마 W, 토사 같은 경우는 2분의 1 감마 HT 감마 W로 잔류 수압을 이제 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구조 라이닝 잔류 수압을 가정할 때 쇼크리트와 라이닝 2차 라이닝 있지 않습니까? 이것대가 쇼크리트라면 그 안쪽에는 2차 라이닝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설계자가 판단해서 잔류 수압을 가정하게 되는데, 해석 잔류 수압이 이제 이 위에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가장 크고 이쪽으로 낮아지는 부분에 이제 해석 잔류 수압이 있겠고, 측벽부에 대한 두 가지 가정이 있는데 삼각형 분포로 일어나는데, 이렇게 이제 2분의 1 가정이 있는 반면에 요 안반 같은 경우 3분의 1 도심에 작용하는 3분의 1 그 측벽부에 삼각형 분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터널력 가계 785쪽을 보시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수형 터널은 이제 연약 지반, 토사에서 풍화항까지, 아니면 안반 지반은 연암에서 극경항까지 존재할 때 지반 조건이 있는데요. 그 연약 지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 계열 차수 주입이나 배수대 그런 등 배수 시설의 강화를 위해 전체적으로 수압을 미고려 하는데, 하천 지반이 있는 곳에서는 이 터널 경우에는 이제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잔류 수압을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 지반 지층에 건설되는 뭐 지하철 터널이나 이런 부분에 배수 터널을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겠고요. 안반 지반 같은 경우는 배수대 등 배수 시설 강화와 지속적인 어떤 유지관리, 공용부에 있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제로해서 수압을 미고려합니다. 그래서 산악 지역에 건설된 도로나 철도 터널 등에는 이제 안반 지반을 이제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반 지반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라이닝을 작용하는 설계 하중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침투를 고려한 배수 조건이나 비배수 조건이나 완전 배수 조건들이 있는데, 이제 라이닝에 작용하는 수압에 있어서는 처음에 제로 그 터널에 있어서는 그 침투력을 이렇게 허용하기 때문에 수압이 제로가 되는 상태이고요. 그 원에서 어떤 터널 주위에서 그 멀어질수록 그 수압은 이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0이라면 이 수압이 이제 멀어질수록,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압은 이제 증가하게 돼 있는 것이 이제 침투수를 고려한 배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그 라이닝 콘크리트의 하중 부담 계산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경계부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경계부를 두느냐?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제 4.4에서 5D 잡고 여기서 3에서 4D를 잡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이제 정수압이 작용하겠죠. 이쪽에서는 이런 부분은. 근데 이쪽에 터널에 가까운 부분은 침투수압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쪽은 아마 비정상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침투수압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유효응력, 그 집안의 주변 집안의 유효응력과 침투수압으로 경계 조건을 잡는다라는 뜻이고, 이쪽은 이제 정수압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경계부가 이제 그 해석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집안의 해석 수치 해석을 할 때 이제 경계부를 잡는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해석 조건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안반이라고 생각하거나 토사로 생각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토사인데 안반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될 것이고, 안반인데 또 토사로 해석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아래말이나 어떤 이완화중이나 테르자기 이완화중, 그 안반 이완화중이나 큐 시스템이나 아래말 분리법이나 RSR이나 그리고 발파에 의한 이완화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완화중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석 조건을 다르게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수학분포가 아까 역삼각형 이유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 조건이 이렇게 라이닝의 이중구조가 작용을 할 때 잔류수압에 대한 가정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있느냐, 아니면 이제 그 토사에 대한 부분에 2분의 1 구조에 있느냐, 아니면 안반 쪽에서 이렇게 있느냐.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이 이제 침투수가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쪽이 이렇게 지하수가 중력에 의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천단부의 집안 유효 응력과 아무래도 침투수력이 크기 때문에 이쪽이 크게 작용을 한 걸로 역삼각형으로 가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또 질문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도 좀 문헌을 찾고 저도 좀 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알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알아갈 것이고요. 저는 오늘 또 그 비공개 토질 영상 강의 이제 5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던 중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됐지만, 이게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게 이렇게 들으셨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혹여 제가 이제 잘못된 얘기를 했거나 이런 그 강의에 문제가 있는, 지식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부족한 면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리플을 달아주셔서 꼭 그 자료 출처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저도 찾아서 꼭 찾아보고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제 123이 오늘 그 기술사 시험 보고 계실 텐데요. 근데 시험들 잘 보시고요. 다 합격하셔가지고 토질 및 기초기술사, 안전기술사 되시고, 기타 토목 시공도 되시고, 여러 가지 기술사 되셔가지고, 그 지경이 넓어지시고, 어떤 그 스코프가 굉장히 넓어지셔가지고, 굉장히 하시는 일에 번창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